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한빛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한빛고는 객관식 21문항이었고요. 문항수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부정합까지 좀 범위가 좀 넓고 다양한 편이었고요. 그 다음 다양하고 세세한 개념을 보기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과 그래프가 이제 고3 모의고사 형태에서 많이 변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난이도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시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3개를 줬고요. 아마 90점대 중반 정도에서 1, 2등급이 나눠질 걸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보통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많이 까다로워하는 것이 이제 판의 경계에서의 이제 그 대륙의 이동, 그리고 고지자기의 복각 문제, 이런 부분인데요. 고지자기 복각의 이동이나 회전 문제 같이 조금 까다로운 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퇴적 구조에서도 이제 사측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역전이나 그 다음 퇴적물의 공급 방향 같은 것들이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상대 연령이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퇴적 구조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부정합 같은 것들, 또 단층이나 스꽃 같은 것들에서 생성 순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내신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2025학년도 다음 해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취지 자체는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2024년도에 본 친구들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우리 학교는 이런 흐름으로 시험 문제를 물론 똑같이 내진 않겠지만 이렇게 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자, 이게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단층, 습곡, 부정합 같은 것들이 지금 시험 범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닌 1학기 기말고사 때 상대 연령이라는 부분에서 도로 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상대 연령이라는 파트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 판의 경계 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 문항 분석은 한번 보시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펴보시면서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2번 문항 그래프를 통해서 음양측신법을 계산하는 거나 그 다음 3번 문항 해령을 이제 수직으로 가로질러서 하는 경우, 그 다음 6번 문항의 판의 경계와 이동속도 그래프, 8번 문항의 고지자기와 복각 그래프, 그 다음 9번 문항의 고지자기 분포와 나이 그래프 등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통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많이 풀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쭉 불러드린 것처럼 4문제, 5문제 정도가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앞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을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차후에도 이제 앞부분의 그래프, 판의 경계의 그래프 문제들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절대 연령이라고 하거나 상대 연령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고기압, 저기압, 온대 저기압 같이 꼭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것들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문제는 주로 고3 모의고사나 이제 타학교죠. 타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에서 많이 가지고 온 것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능 특강에 있는 그래프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된 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거나 할 때는 우선 수능 특강보다는 타학교 내신 기출 문제 위주로 먼저 풀고 꼼꼼하게, 그 다음 고3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먼저 푼 다음에 수능 특강은 이제 마지막 정리용으로 3번째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순서적 개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1번이나 뭐 10번이나 11번이나 12번이나 16번 같이 학생들이 이제 자주 외우기 어려운, 쉽게 얘기하면 지구과학이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문제에서는 보기의 내용 하나하나 중에서 이제 자주 보기 어려운 내용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화산암, 심성암 이런 거 할 때
염기성암, 산성암이라는 용어를 배우긴 하는데 이 염기성암, 산성암이라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언급하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기 하나의 내용 가지고 또 점수가 갈릴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는 한빛고 같은 경우는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우리나라의 지질구조 문제도 이제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학원에서도 언급을 할 때 이 부분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거나 설명을 하셨으면 그때 봐 라는 부분인데, 이런 문항도 19번 맨 마지막에 출제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